오늘도 이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이제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민석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는 아주 단순해요. 칭화대 석사학위 특혜로 받은 거지 너? 예. 요거. 그다음에 지난 5년간 5억 벌었는데 너 쓴 돈은 5억보다 더 많더라. 그럼 뭐 어떻게 된 거냐 너? 그리고 자녀 학비 전 부인이 다 됐다는데 그 증명해봐.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5년간 5억을 벌었는데 쓴 돈이 5억을 넘었더라. 네. 이건 이제 그 조의금 그리고 출판 기념회 네. 그리고 처가에서도 또 솔직히 지원을 좀 받았다라는 걸 뒤늦게 이제 알고 그거 말할 때 그 심정은 참 듣고 있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네, 아무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나머지 부분을 응축해서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이 각종 자료에 대한 질문과 제기를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그 말씀하시죠. 부분을 예. 효율적으로 하는데 혹시 보탬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서 먼저 판단을 말씀하시기 해주셨으면 합니다. 칭화대학에서 학업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입국 기록만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리라고 봅니다만은 그에 더해서 칭화대학의 성적표를 제가 차라리 보여드리면 어떨까. 혹시 그것을 보여드리면 판단에 도움이 되시겠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희 아이에 대한 송금 문제를 문제 제기 주셨는데 사실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애들 엄마한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연락하는 방법조차 쉽지 않아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 계좌를 통해서 외환 송금이 나간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 그런 외환 송금이 된 바가 없다는 확인증은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조금 전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거는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2020년인가에 국회에 이러저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 중에 저희 애엄마가 이메일로 저에게 친권이 조정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만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사실상 이거 친권과 상관없이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이 참고가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혹시 그것으로 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주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마지막 2024년에 수입원이 어떻게 되냐에서 제가 대출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찾아보니까 명백하게 1억 8천 대출 일으킨 그 대출 그 기록이 그냥 있습니다. 네. 뭐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렸는데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은 20억이 아니라 2억입니다, 여러분. 네, 2억. 네. 아니 뭐 놀리는 게 아니라 혹시 또 오해하실까 봐. 네, 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 이제 소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형평에 맞게 해야지. 주진우 재산도 7천만 원이 아니라 70억이고. 70억이에요. 70억. 네. 칭화대 관련해서는 네. 어제 저희 물레동에 다뤘는데 명민준 씨가 칭화대를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칭화대가 엄청 명문대인데. 명민준 브레인이에요. 오. 아니 칭화대 낮아졌네 문터. 야 이렇게 되면은 김민석 후보자한테 도움이 안 되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어제 본인의 경험으로 설명을 하는데 본인도 여권까지 가져와서 그 찍히는 날짜가 있잖아요. 일주일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요. 네. 왜냐? 김민석 후보자는 그때 회의 때문에 왔다 갔다 했는데 명민준 씨 그 당시에 만나는 분이 오빠 나 떨어져 있기 싫어 그래. 중국이랑 한국을 왔다 갔다 자주 해요. 아, 그래? 그런데 실제로 중국 가는데 김포에서도 갈 수가 있어서 2시간이면 간대요. 그렇죠. 그래 비행기값도 왕복 20만 원에 본인도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혀 자기는 저게 왜 문제가 아니 되지? 그래서 명민준이 칭화대 뭔데? 언론 정보. 아니 그러니까 언론. 뭐 학사, 석사, 박사 뭐가 있잖아. 뭐야? 걔는 칭화대. 학사인가? 석사인가? 하여튼 둘 중 하나인데. 그거 안 물어봤네? 아니 칭화대 나왔어. 아니 진짜 맞아 근데 걔, 야 걔를 검증해야겠는데 칭화대가 뭐 명문대라면서요? 칭와대 아니지? 아니 칭화대 맞아. 칭화대는 뭐 세계적인 명문대학이라고 알려졌는데. 북경대 칭화대가 중국에 두 개. 명민도 똑똑해요. 걔 맨날 내가 욕했던 앤데. 여기서 막 김건희 분장하고 그러면서 이래서 그렇지. 아 걔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그 한 거야. 주진우 학력 바꾼 거 여기 자료화면 없어요? 주진우 학력 바꾼 거? 주진우가 지 학력을 네.
그거에 문제 됐었잖아요. 겐트대 뭐 석사다 했다가 그거 지워지고 없어 지금 보면. 그거 지워지고 없어? 없어 지웠어요. 그래요? 네이버에도 보면 나왔거든. 겐트대 법학 석사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그걸 겐트대가 네덜란드에 있는 건데 네가 어떻게 다녔냐 이 말이 나왔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송도에 있는 걸 다녔다 또 그랬거든. 그러니까 송도 겐트대는 우리는 법학과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진짜로? 그걸 모르셨네? 그건 몰랐어요. 그거 그 사이에 지워졌어 지금. 지워졌어요? 네, 지금은 그냥 학사라고 써놨어. 야, 그건 뭔가 이상하다. 아니 그러니까 지가 칭화대 얘기했으면 지 거를 또 사람들이 얘기할 거라는 거를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뭐 너는 어디 그걸 다녔어 네가? 막 이렇게 되니까 지워버렸어. 와, 그거 이상한데. 아실 텐데 사람들. 아무튼 뭐 김민석 후보자 뭐 이렇게 이제 해명했다는 부분 이 얘기하고요. 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내용이 이번 주진우 청문회를 통해서 세상에 뭐 많이 좀 알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대목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짧게 좀 보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거 틀면 돼. 이 사진 속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입니다. 예. 그렇죠. 그 당시 학생운동으로 여러 가지 풍파에 있었던 대학생 김민석, 정치인 김민석, 지금의 총리 후보 있게 한 김민석 어머니 김춘옥 여사입니다. 어머니께서 그때 대학 시절 학생운동으로 옥고를 찢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들 김민석을 향해서 너무 일찍 피어버린 탓에 행여 누가 꺾을까, 누가 짓밟을까 서글프고 불안해했다라고 어머니께서 아들에 대한 애틋한 그리고 애절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저건 몰랐어요, 진짜. 그 사진만 좀 혹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그 굉장히 그 역사적인 사진입니다. 민주화 운동을 해서 수감 생활하는 아들이 있고 그 어머니는 전경 앞에서 꽃을 전달하는 이 정말 영화 같은 사진이지 않습니까? 폭력 쓰지 말라고 옛날에 민가협이라고 네. 있었어요.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 그래서 이제 구속된 자녀들을 둔 분들이 모여서 저렇게 활동하시고 한 건데 네. 굉장히 어머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때도 여전히 지금도 90세 넘었는데 여전히 정정하게 계시고. 네. 아무튼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뭐 이러한 이제 사실들이 좀 알려지고 있는데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주진우 얘기할게요. 네. 어제 이제 국회 청문회장에서 주진우는 간염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합니다. 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가 검진을 한 거예요. 화내면서 하던데 화내면서. 그 어제 뭐 풀 버전은 봤으니까 짧게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타인의 질병과 관련된 거 얘기하면 본인이 압니까? 저는 고등학교부터 질병 알아서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네. 자, 요 부분을 지금부터 좀 본격적으로 다뤄볼까 하는데 급성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재검에 재검. 예, 재검을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면요. 간염으로 군면제를 받을 정도라면 술을 마실 수 없는 몸 상태라고 합니다. 심각한 상태. 네, 그래서 이제 봤더니 확실히 급성 간염으로 면제받은 건 아니더라고. 간염이라고 나와 있어요. 간염. 그거 한번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간염. 그렇죠. 네. 급성 간염으로는 군 면제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간염이더라고. 간염. 자, 그런데 간염으로 군 면제를 받는다. 그러면 술을 먹을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의료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점을 꼭 머릿속에 담아 두시고 사진 하나 함께 보겠습니다. 뭐 있어요? 아이고 이거는 뭐 와인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들고 있는 그런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미벨이라고 하겠죠. 오미벨. 오미베리 그래 좋다. 치는 오미벨. 말 잘했다 그래. 오미베리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당할 수 없지. 오미베리라고 했다 이거지. 알았다 그래. 오미베리라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저기서 술을 먹을 것 같은 정황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증언들이 막 나와요. 증언들이? 네. 증언을 한번 쓸어가지고 한번 담아봤거든요. 네. 시중에 돌아다니는 증언 저희가 담아봤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주진우 선배님과 관련된 네. 음주 관련된 전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기자 후배는 같이 마신 적이 있어요. 보수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여자 기자인데 선배님 전데 잘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술자리에서 헤어지고 연락이 안 거예요. 그러면서 저 좀 따로 좀 뭐 좀 한 잔 사주시면 안 돼요? 또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니 주진우 선배님 아니세요? 맞는데 나 주진우인데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끊었어. 술자리를 그날 같이 한 거지 새벽에.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한테 주진우 검사인 줄 알고. 의원인 줄 알고 술 한 잔 더 사주세요 했다는 거야. 자, 매불쇼 공개적으로 최초로 제보를 받습니다. 주진우 의원과 술을 마셨거나 주진우 의원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매불쇼 메일로 제보를 보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나 더 그 겐트 대학 저 생각해보니까 벨기에인데요. 아, 벨기에? 네덜란드 통해서 가야 되거든. 암스테르담 공항. 거기서 주진우를 보셨거나 벨기에에서 겐트 대학을 함께 다니신 분. 그 주진우가 벨기에 말 하는 거 들으신 분. 네, 연락을 꼭 주시면. 요거는 저희가 제보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추가적으로 친화력 왕인 이명수 기자가 주진우 의원과 친해져서 술 한잔 하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이 간염을 지금도 치료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본인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은 심각한 걸 간 이식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네. 고등학생 맞아요. 때부터 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간염이 그러면. 의료인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94년, 95년 사관에 면제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병역비리 수사 DJ 정부 때 그게 99년, 2000년 이때 벌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병무비리 수사라고 했을 때. 네. 그때 이제 주로 군대를 빼는 방법이 네. 디스크. 디스크. 허리 디스크 사진 그 아픈 사람 엑스레이하고 바꿔쳐가지고 바꿔치기 해가지고 바꿔치기로. 빼고. 그다음에 그때 간염이 국민들 사이에서 갑자기 떠오르는 핫한 질병이었어요. 간염 걸리면 큰일 난다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근데 간염도 그때 유행하던 아이템인데 이때 지네 아버지가 검사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실제로 급성 간염이라고 주장해가지고 빠졌다 그러면 당시에는 수사 대상으로 삼았어야 돼요. 병역비리 수법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본인이 그런 게 아니고 명확하게 도저히 군복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거를 좀 입증해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까 자료 띄워주신 거 보니까 처음부터 면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현역으로 뜬 것 같은데. 상급 됐다가 5급으로 됐죠. 현역 대상이었어요. 현역 대상 현역. 그런데 이제 뭐 몇 달 지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면제 처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걸 보면 주진우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했나 싶어요. 아니 나 진짜 맞아. 나 군대는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저는 네. 몰랐어요. 저 그거 이번에. 몰라요? 1병, 2병, 3병, 4병 쉬었던 거. 맞아. 이거 우리 사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주진우. 이거 심지어 주진우가 지금 부산의 지역구 의원이거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통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라도 내 지역구. 내 지역구니까 거기 무슨 뭐 전세라도 하나 또 잡아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 통상은 그렇게 해서 주소를 옮기죠. 그조차도 안 그것도 했더만. 그것도 없어. 네. 뭔데 주진우? 그러니까 저걸 찍어준 사람들은 또 저 어차피 또 공천 받으면 찍어준다고 생각하고 저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겠죠. 예.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못합니다. 진짜 공천만 받으면 난 계속 의원할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저렇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서 자꾸 해야지 공천이 또 나온다. 이런 또 믿음이 있는 거고. 근데 좀 솔직히 뭐 찬물 끼얹는 얘기일 수 있는데 저 지역구에 다음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가능성 높긴 하잖아요. 솔직히. 그건 그러니까 맞잖아요. 현실이죠. 네, 맞잖아요. 네. 네. 그게 너무 씁쓸한 거죠. 네, 진짜 씁쓸하다. 부산의 강남이라고 해갖고 뭐 그런가 봐. 나도 잘 모르는데. 그 부산 분들이 이제 본인 저기도 있고 한데 벨기에를 보내세요. 거기서 국회의원 하는 게 낫지. 한국에는 도움이 안 되잖아 지금. 네. 우리 부산에 계시는 우리 지역구민 분들 이 얘기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요. 이재명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네. 요 얘기 잠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께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네. 지난 대선 기간에 해수부 부산 이전 이재명 후보가 약속했습니다. 맞아요. 기억나시죠? 그거 막 서명하고. 예, 그때 약속했던 그 장면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해수부만큼은 부산에다가 옮기겠다. 이거. 대한민국의 해양 국가화, 부산의 해양 수도화에 가장 중요한 일들이 있을 거기 때문이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여기 회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핵심이 해운회사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해운회사가
HMM이라면서요. 그 HMM 회사도 부산으로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약속하고 당선됐어. 네. 그럼 약속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죠. 지켜야죠. 그래서 이제 지키겠다고 한 거야. 그런데 해수부가 보고를 하는데 한 4년 정도 준비 이렇게 착실하게 해가지고 옮기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야. 준비. 임기 말. 4년 정도 준비해가지고 착실히 성실하게 준비해갖고 저희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네. 됐고 당장에 연말까지 올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뭉개면 뭐 그냥 그렇지. 안 옮겨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나 봐. 그러면 또 막상 그런 보고 받으면은 그럴 듯해. 부지도 마련해야 그렇죠. 되고, 뭐 지어야 되고. 예, 그 건물도 지어야 되고, 뭐 그쪽 입찰 주민들 절차가 뭐 어떻고. 이 변명이 많을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내가 잘 모르면 대통령으로서 그럴 것 같거든. 그래 딴 거 하는데 시간 꽤 걸리는구나. 그러면 아무튼 4년 안에는 하시는 겁니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 됐고 그냥 당장 해 시끄러. 그러니까 해수부가 보고를 할 때 세청사를 완공한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전할 계획. 그래서 어. 2029년 정도쯤에 이제 시작을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세청사 완공됐고 그냥 건물 임대해서 들어가라. 그런 식으로. 네. 센에서 들어가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 관련해서 아주 부드럽게 강유정 대변인이 대신 전했거든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부지, 뭐 건물 이런 식으로 너무 순차적인 진행을 할 때 일이 늦어질 수 있으니 그런 부분보다는 만약에 갈 수 있다면 그 건물의 형태나 뭐 양도 형태 이런 것들은 굳이 신경 쓰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문학적으로 아주 완곡하게 했는데 야 그냥 세도로 가서 해 그냥 뭐 세도 안 돼 그럼 사글세로 가 일단 옮겨 12월까지 뭘 새로 지으려 그래? HMM은 해운 회사잖아요, 회사. 네. 회사인데 대통령이 저거를 옮기게 하겠다. 이걸 어떻게 약속하느냐. 그것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데 HMM은 대주주가 산업은행입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결정하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그래요. 네. 저는 뭐 그런 거 잘 모르고 이렇게 HMM이 가야 유리한 조성을 다 해놓으면 안 갈 수 없지 않겠느냐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아닙니다. 했는데 예. 그게 아니었군요. 예, 대주주가. 부산 시민분들 보셨죠? 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수부 이전에 진심인 사람이 또 한 명 더 있어. 그게 누구냐면 전재수 의원이야. 네.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 아유 그냥 장관 한번 하이소. 해수부 장관 하이소 이렇게 된 거야. 네. 예. 맞아. 저 약속할 때 전재수 의원 같이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습니다. 같이 네. 올라와서. 예, 맞아요. 네. 네. 자, 아무튼 우리 부산 시민분들 요걸 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된 게 있습니다. 진짜 뭔가 개인적으로는 야, 이 세상이 뭔가 바뀌나 막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대목인데 진짜 노동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습니다. 지명되던 날에도 김영훈 후보자는 기관사로 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좀 그것도 좀 뭔가 소름 돋아요. 네. 사진이 있죠. 그 당일에도 이렇게 실제 저게 노동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지명된 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기자들 앞에 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장면 자체만으로도 뭔가 좀 뭉클한데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어요. 사회적 대화를 많이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후보자가 얘기를 하는 중에 네. 돌발 상황이 펼쳐집니다. 진짜 노동자가 현장에 와서 갑자기 돌발적으로 손을 들고 장관님 나 좀 봐주십시오. 지금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를 제발 좀 조사해달라고 호소해요.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거기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 이게 뭔가 진짜 영화 같아. 그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훈입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안고 저에게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화 관련한 건데 어떤 역할을 하실지, 특히 민주노총 차기도 입으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소식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적 대화를 우리가 추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별 노사관계로는 도저히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일하는 시민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을 시장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회의 보호기능이 작동되어야 하고 이 사회의 보호기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이 사회적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 대화의 길은 여기 좀 봐주십시오. 여기 불법 사업장 가득한 주얼리 투자가 있습니다. 거기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을 지키라고 비맞고 밖에서 노숙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업장 조사 좀 해주십시오.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인터뷰 끝나고 나가서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영화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나가서 또 실제로 만나죠. 실제로 만나서 아까 만나서 대화를 해요. 그 노동자분이 주얼리 제조 노동자의 현 상황을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70~80%가 미가입자들이래요. 그래서 이제 회사들이 근로기준법만 좀 지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저는 법 개정도 필요 없고 정책 변경도 필요 없습니다. 있는 법만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해달라. 이런 간절한 얘기를. 네. 우리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이죠. 맞아요. 그리고 김영훈 후보자 이제 지명되던 날도 그 안전운행을 해야 되니까 기관사들이 휴대전화를 끄고 운전을 한다 네, 그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 받고 자기는 된지도 몰랐다는 거잖아. 네. 그래서 중간 기착역에서 헤드폰 키니까 막 문자가 엄청 와 있더래. 맞습니다. 아, 진짜 나 왜 이렇게 와 이게 뭔가 좀 눈물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찡한 장면이죠. 김영훈 후보자가 정말 성공한 장관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보란 듯이. 네. 보란 듯이 정말 모범적인 장관으로 좀 남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김영훈 후보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소년공 출신 대통령이 노동자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정말 찡하더라고. 저렇게 귀하고 중요한 자리에 김문수가 앉아 있었으니. 그래서 진짜 그것도 반전이고. 진짜. 아, 거기에 김문수가 앉아 있었다고. 아, 진짜. 가장 대한민국에서 반노동적인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내가 아는 한 김문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을 노동부 장관으로 앉혔어. 그러니까 아주 정말 미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노동자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아, 정말 부디 성공한 장관으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보겠습니다. 네. 아, 장관 이야기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장관 뭐 소식 들어온 게 몇 개 있습니까? 유인촌 문체부 장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사의를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반려시켰습니다. 어딜 도망가? 어딜 도망가? 왜 인재사 사의 표명을 해요? 진작에 하든지 뭘 이따가. 아, 진짜 대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반려시켜버려. 대통령이 불러가지고 독대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어. 문체부 그동안에 뭐 했는지 다 이때 풀어납시다. 보고. 국무회의 지금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니 우리 그 어딜 도망가? 군대에 있을 때 그 좀 군생활 적응 못하는 사람들 관심사병이라고 해가지고 중대장이 따로 불러서 하는 것처럼 관심장관 해가지고 대통령이 따로 관리했어. 집중관리. 집중관리. 뭐, 김건희랑 통화는 자주 하니? 편지 썼어. 네. 그리고 그 송미령 장관 유임시킨 걸로 이제 뭐 굉장히 관심이 높잖아요. 야, 그런데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근데 송미령 장관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잘못된 정부였는지 너가 한번 그렇지. 너가 한번 좀 그거를 좀 꼬인 걸 한번 풀어볼래? 뭐 이런 과제를 받은 듯한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 그 농식품부 장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항상 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본인이 정반대 입장에서 이걸 추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개인적인 그런 느낌인데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이제 유임이 됐으니까 그때
본인의 반대되는 의견을 밝혔던 농민단체라든가 다른 지금 또 진보당이라든가 이런 야당에서는 계속 반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견이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설득도 하고 뭐 이런 작업을 좀 하라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잘못을 너가 돌아다니면서 너가 해결하면 해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송미령 장관이 지금 오늘 국회에서 양곡법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양곡법. 농망법이라고 표현한 거 사과하면서 희망법으로 만들겠다. 야 이거 너무 이거는 가혹행위 아니에요 이거 가혹행위 같은데. 희망법으로 만들겠다라고 발언을 했네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까지 장관 자리가 좋아요? 글쎄 말이에요. 나 같으면 그만큼 했으면 감사한데 저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장관이 진짜 저분이 사실은 자리에 되게 진심이었던 분이에요. 우리 정부가 있을 때도 정말 많은 분들 찾아다니면서 인사 잘하고 그래서 또 자리도 얻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여튼 저분의 하여튼 저 활동을 제가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진짜 여자 한독수라는 표현이 아주 틀리지 않는 것 맞아요. 같은 네. 느낌입니다. 진짜 재밌는 게 와. 국힘에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국힘이 되게 애매해져가지고 뭐라고 어떻게 방향을 와 이거 내 입장에서는 진짜 이 가혹행위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 본인은 또 그거를 아주 성실히 임무 수행을 또 잘하네. 아니 저 사람도 그렇지만 그 밑에 공무원들도 그동안에 농지개혁법 통과하면 이런 문제가 쓴다고 보고서 수백 장 썼을 거거든. 걔들 다 새로 써야 되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자 희망법 보고 좀 받아볼까요? 아니 지난번에 안 된다고 다 결제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때는 그때고 뭐지 좀 튕겨. 대단합니다. 대단해. 송미령 존경합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존경해. 알겠습니다. 송미령. 나는 근데 장관 한번 해보고 싶네. 얼마나 이 자리가 좋으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얼마나 좋은 거야 장관 자리가. 저도 국회의원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은 어차피 입법부잖아요. 그리고 그 의원실에 있는 보좌관이 한 10명 뭐 그 정도 플러스 알파. 그 정도인데 장관은 일단 그 휘하에 훨씬 많고 어마어마한 그렇지. 그런 인력들이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집행하는 기관이 집행력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권력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좀 작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은 호는 낼 수 있지만 그렇죠. 집행력이 없는 그런 지네 집 앞에 하수구 하나도 못 만들어요. 국회의원은 구청장한테 가서 사정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집행력이라는 게 이제 되게 국회의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그게 한이 맺히지 떠들기만 많이 떠들었지 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전에 저도 그 장관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할 거 하고 싶냐 하면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는데 안 해보면 몰라. 안 해보면 몰라. 야, 뭐가 있는 것 같아. 장관이 진짜 좋긴 좋은가 봐. 최욱 씨는 장관보다는 여기가 맞죠. 어제 정책 베린 놈 너지. 어제 보고한 놈 나와. 너 뭐하는 새끼야. 너 법무부에서 왔지. 고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진우 의원 관련한 제보를 저희 매불쇼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함께 먹으신 분, 술 먹는 모습을 목격하신 분, 술을 사가는 걸 보신 분, 술을 판매하신 분 다 좋습니다. 매불쇼에 꼭 제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불쇼에 그 메일이 있죠? 메일 있죠? 그 채널 들어가셔가지고 더보기 누르면 더보기에 매불쇼에 메일 주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한번 좀 매불쇼 메일 주소 한번 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자, 매불쇼 메일 주소는요. MBSHOW 매불쇼 MB쇼 MB쇼 골뱅이 팟빵.com인데요. podbbang.com. 고맙습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MB쇼 팟빵.com 고맙습니다. 이름 죽인다. MB쇼 MB를 보여드리는 MB쇼. MBSHOW 골뱅이 podbbang.com 고맙습니다. 당분간 주진우 전용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마지막에 이렇게 단출하게 할 때가 저는 제일 마음 편하고 재밌어요. 우리끼리. 네. 고맙습니다.